자, HLB 전략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우리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프로그램에서 좀 기준을 잡자라고 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조금 전에 이제 에, 개장 초에 어제 그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개장 초부터 두들겨 맞았는데 20분 봉으로 지금 이제 되돌려서 보니까 사실상 지난 그 25일 개장 초에 양봉으로 뻗쳐 올라갔던 그 흐름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삼선 전환도를 배우셨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뭐 커리큘럼을 또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뭐 내부 얘기죠. 뭐 제가 나서서 좀 마무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도 정신없는데 장중에 얘기도 하고 어찌됐건 교육을 좀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얘는 펀드멘털 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어제도 매수 사인을 내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철저히 펀드멘털 외적인 요인으로만 본다.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고 그 강세를 띠는데 그 부분에 프로그램 쪽의 매수가 어차피 프로그램 매수 대부분이 이제 외국계로 잡히니까 개인은 전혀 프로그램을 쓸 수 없고,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놓고 보면서 설정을 잡자.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은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막 밀렸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밀릴 때 제가 결단을 좀 빠르게 해서 어제 문자 나갈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손절 범위 3%딱 잡고 어제 매수 평균 단가 72,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오 72,000원 대비해서 3%면은 69,850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69,850원, 그러니까 대략 한 뭐 7만 원 요 범위에서 이제 정리 기준이 설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 템포를 놓쳤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템포가 요 전저점 이게 이제 67,3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깨고 내려갔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순식간에 깨고 내려가니까 하는 사이에 이제 깨고 내려가니까. 근데 지금 현탑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사도 되느냐를 윤정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케빈 선생님께 질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방 안에서는. 그럼 방 깨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케빈 선생님 말고 간혹 어설프게 이제 뭐 보통 이제 제가 계좌 규모들을 오픈을 해드리잖아요. 우리 현탑 선생님 자산 규모도 이제 주식 자산 규모도 작지 않으시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종목명이 생각 안 나는데 바이오 업체예요. 시가총액 1조가 넘는데 거래 대금이 없어. 근데 신용 몰빵 막 한 그 계좌를 막 일부러 오픈을 해 자기 거를. 이거 뭐 좋대요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심린 거죠. 같이 사줘라. 또 우리 방이 사이즈가 크니까. 절대 안 돼요. 거기다가 예전에 한 번은 지금은 아마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장이 조금 흔들리고 어려워지면은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요. 강연에서 인사 나누고 얼굴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서 누군가 거기서 또 리딩을 하고 있어. 결국은 속된 표현으로 개박살 나죠.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얘를 여기서 왜 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두 종목을 손절 범위로 설정을 했어요. 솔직히 하나는 예고, 하나는 한국가스공사가 전저점 이탈하면 걔도 잘라야 된다. 근데 가스공사는 그나마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저평가 아니냐?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밴드 최상단의 노이즈스 불편하다고 그랬고, 만약에 하이닉스야, 현대차야, 또 심지어는 뭐 HD, 현대일렉트릭, BH, LG노텍 걔네들만 이쁘고 얘는 밉다는 게 아니라, 그치, 걔네들은 이쁘고 얘는 밉지. 걔네들은 실질적인 실적이 있는 기준에서의 개선폭이고, 또 한미반도체의 기준도 모르겠어요. 제가 HBM 쪽의 기준에서만 그렇게 설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미반도체 기준도 사실상 수급 범위가 외국인들 위주에서 10% 이상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대주 지분이 61%, 62% 그럴 거예요. HLB는 개뿔 대주 지분 10.5예요. 그것도 원래 10%에서 이번에 전화물량 행사에서 저것도 속된 표현으로 쥐는 전화물량 헐값에 받아가지고 지분 0.5까지 늘어나고 장래 매수한 적 있어?
자기 돈 깔아놓고 막말로 10%면 어찌됐건 대주주가 지금 현재 가격 기준에 8천억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8천억 갖고 있으면 그깟 300억 자기가 넣으면 되지, 돈 좀. 응?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건 안 하고 지금 뭐 다 담보대출 나가 있겠죠. 10%도. 공시 다 뒤져보면 나와 있을 거고. 근데 얘를 지금 순간적으로 시각적으로 놓고 봐가지고 낙폭이 심화돼 있다? 프로그램 120만 주 1% 때려 부으면서 쏟아져 내린 건데 저 거래 터진 게 다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뭐예요? 외국인 인자는 어찌됐건 저렇게 패는데 저기다 대놓고 여기서 살까요? 그것도 윤정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를 무시하셔도 상관없어. 저 때문에 손실이 나신 거라 갖고 계신 분들은 저를 무시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방안에서 그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케빈 선생님도 불편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뭐 죄송합니다 하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저보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을 농담이 아니라 못 봤어요. 한 번도. 뭐 실전 투자대 우리나라에서 7번 우승한 사람 자체를 못 봤고, 농담이 아니라 실패는 있죠. 실수도 있고. 근데 방안에서 이제 서로 시황이나 이런 이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는 뭐 질문을 주실 수는 있는데 여기서 살까요? 여기서 팔까요? 이러면은 전체가 휘청돼. 어느 때는 이제 계속 그게 맞아질 수 있거든요. 하여간에 뭐 그 얘기는 대부분 이제 어떤 뉘앙스인지 아실 테니까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HLB의 현재 기준인데 프로그램이 계속 이렇게 쏟아져 버리면 지금은 이제 나오다가 20분 봉에 나오다 멈췄는데 20분 봉에 이제 교육을 해드리려고 그래. 20분 봉의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요 기준에서 양봉이 끝난 범위의 기준이 여기까지가 양봉이었어요. 그러니까 꼬리는 이 꼬리는 캔들의 양봉의 윗꼬리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캔들의 양봉의 아랫꼬리까지만 몸통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캔들의 파란색 음봉의 기준에서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정합니다. 음봉의 아랫꼬리는 몸통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자리.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캔들 몸통의 절반 정도, 힘의 강도의 절반 정도가 이탈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근데 우연찮게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전일 보시면 이렇게 올려드린 HLB 기준에서 보시면은 HLB가 매수 사인을 저희가 우리가 낼 때 오늘 기준에서 저거는 이제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손절 범위 63,400원 이탈되면은 정리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말씀을 드린 거고, 어제 이제 매수 사인을 사실 좀 강하게 드렸어요. 변동성 매매 기준에 이 정도의 수급이면은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여기 정확히 보통 우리가 신규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을 이렇게까지 손절 범위를 막 설정해서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신규적으로 들어간다. 지금 이제 신규주 바이오 쪽을 하나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리가켄 바이오, 이런 것도 손절 범위를 추후 설정 이렇게 해놓지 평균 단가 대비해서 69,850원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요거를 원칙을 제가 안 지킨 거고, 오늘 기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은 저점이 이제 형성될 때 과정에서 프로그램 쪽을 봤어야 되는데 처음에 한 20만 주였어요. 이때 개장 초에. 그러다 후루둥 밀려 내려올 때 저게 한 5, 60만 주가 된 거예요. 야, 이거 적지 않은 물량인데 불편한데? 근데 이제 하방을 좀 잡고 있는데 저 음봉을 떨어뜨린 게 누가 떨어뜨렸냐 이거지. 프로그램이 때려 박은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국인이 때린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 규모가 지금 120만 주를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바닥 찍을 때가 110만 주고, 바닥 찍을 때가 100만 주 때였어요. 그리고 때려 박고 있단 말이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수전을 내일 하더라도. 그래서 요 기준에서 뭐 예를 들면은 최소범위 이렇게 넘기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 찍고 돌릴 때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수급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손절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있을 때 수급을 무시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잡고 밑에서 추가 편입을 매매 사인을 드린단 말이에요. 얘는 뭐 변동률이 이렇게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드물고, 얼마 전에 한번 이런
폭락이 한번 있었어요. 고점 찍고 나서 HD 현대일렉이 시가총액이 뭐 그때는 10조까지는 안 됐는데, 근데 과도하게 이렇게 밀릴 때는 뭐 손절 나는 살 수 있어 하고 정해놓고 뭐 기술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를 요 바닥을 손절로 잡고. 근데 지금의 기준은 프로그램이 쏟아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개선되면 더 위에서라도 따라붙을 수 있죠. 프로그램이 개선되면. 근데 프로그램이 개선되지 않으면 여기서 맴돌아. 만약에 종가까지도 더 이상 프로그램 매도를 안 해. 더 이상 프로그램 매도를 안 해서 이 정도 범위에서 이제 뭐 마무리가 되고 또 가격 반발력 저가 편입, 야 이거 저점 편입해야지. 또 조금 전에 보고서 올려주신 거 보니까 뭐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사 쪽에. 근데 이 그 HLB 같은 경우는 증권사 코멘트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안 나와요. 시가총액 16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12만 9천 원까지. 그때 기준 그 시가총액 기준에 코스닥에서 이제 2위까지 올랐던 거예요. 그게 실적 자체가 없죠. 빈 껍데기야. 그리고 도덕성이 대주주의 도덕성이 완전히 속된 편으로 나쁜 사람 아니야. 16조까지 주가 땡길 때 FDA 승인된다고 대주주가 나와갖고 막 악쓰고 난리치고 결국은 700억만 주세요. 16조짜리가 시가총액 소형 잡주들이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업체한테 눈탱이 너무 많이 맞았는데 얼결에 2009년도에 얼결에 그 브로커한테 눈탱이 맞아가지고 할 얘기는 아닌데 얼떨결에 5억 빌려주고 나서 그거 내쳤는데 결국은 30억 깨졌어요.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시가총액 극소형주 기준에 이번에 일본에서 자금 들어오는데 1,000억. 그 당시 기준에. 근데 결국은 말 뺑뺑이 돌리고 난 다음에 전환사채 찍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대여금 공시도 안 나와. 그냥 돈 빌려달래. 예? 얼마? 5억만. 야, 그걸 브로커가 약을 올리는데 형님 어제 약주 드시다가 그깟 5억도 없냐고 큰소리 치면서 야 이 새끼들 하면서 막 그래 얼결에 술도 들깬 상태에서 5억을 줘버렸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게 30억 날라간 거예요. 끌려가면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그렇잖아. 상장사 일반인들이 볼 때 상장사인데 시가총액이 얼만데 5억 정도. 대주주가 그 돈도 없는 거야 지금. HLB 뭐 승인되고 어쩌고저쩌고 16조짜리가 600억 700억 없어서 얼마 전에 전환 자체 발행했죠. 그 소지섭 씨가 연예인 소지섭 씨인지 모르겠는데, 예? 뭐 말은 뭐 연예인 소지섭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발행을 할 때 우리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뭐 발행했다 아니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발행 결정 기준에 일반적으로 대형사 일반적인 정상적인 업체는요. 야 이거 시설 투자하는구나. 야 진짜 수주를 되게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납품하기 위한 기준이구나. 이거 막말로 우리 좋냐고 지금. 우리 좋냐고. 안 주잖아 우리는. 전환사채 발행해서 65,953원인데 행사가고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전환하는데 지금 65,000원인데 뭐 현재가보다 뭐 주가가 높게 있어서 뭐 할인돼서 뭐 어쩌죠. 아니야. 주가 더 빠지면 얘는 이거 더 또 밑으로 마지노선은 설정을 해놨을 거야. 아마도 얼마까지만 조정할 수 있다. 그런 기준도 있어요. 하도 장난질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안 주고 뒤에서 쏙닥이 타잖아. 근데 할 말은 아니지만은 지금 엄청난 파워가 생긴 분 있죠. 법적인 문제가 발생돼서 막 난리가 나 있는 재판이 형성돼 있고. 근데 이번에 총선 때 엄청난 파워를 또 획득해 버리신 분이 있잖아요. 다른 건 하나도 몰라. 정치적인 색깔도 난 몰라. 근데 그분이 딱 한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모르겠고 우리 처조카가 알아서 하는 거라 나는 모르겠다. 처조카가 알아서 했다. 나는 모른다. 처조카라는 애한테 돈 주고 그 브로커 애가 주가 조작해서 걔는 구속돼 있고 그런 자금이 무지하게 많아. 여기는 제가 볼 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자금들이. 얘기했잖아요. 대주주가 10%의 지분이 이 지분이 처음부터 10%가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2,600만 주에 50% 대주주 지분이었을 텐데 그게
계속 전환사채 행사하고 삼자배종 유증하고 주주배종 유증하고 그렇게 되면서 2,600만 주짜리가 1억 3천만 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장래에서 팔았겠어? 팔았다간 난리 나지? 그러니까 대주주는 그대로 쥐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된다? 지분율만 낮아지는 거지. 신라젠 같은 애들. 어? 시가총액 7조에서 이틀 만에 10조까지 딱 찍고 그리고 곤두박질 쳤죠. 7천만 주짜리 15만 원 딱 찍고 그 애꾸는 나와가지고 헛소리하고 그리고 나서 곤두박질 치는데 거래도 없이 곤두박질 치는데 그거를 반등 조금 나오면 낙폭과대라고 막 들어가. 안 돼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제 매수사인을 단기 공략주로 들인 윤정두가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이 급락에서는 잘못됐고 우리 진양곤 회장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 자기 집은 팔았겠냐고. 안 팔았을 거예요. 상장 이후에. 지분이 희석이 된 거지. 계속 여기 어디 보면 계속 그 나올 텐데 행사가. 어? 계속 행사해가지고 행사하고 주가 박살 나면 계속 행사해서 끝이 없어. 계속 행사야. 계속 행사해가지고 주식수가 1억 3천만 주가 된 거예요. 2,600만 주 수준이었으니까 처음 상장할 때. 저도 깨울러서 그냥 다 뒤지기도 귀찮은 거야. 아니 시가총액 어제 기준에 9조 8천억짜리 9조 5천억짜리가 돈 그거 몇백억이 없었고 그럼 대주주가 자기 집은 그냥 제가 팔아서요. 이 돈 그냥 회사에 넣게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 증권사 코멘트만 나온 거지 보고서도 제대로 나온 거 있어? 없어요 지금. 응? 시가총액 이 큰 애가. 오히려 이수 페타시스 시가총액 4조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수 페타시스 이런 애들은 있을 건데 컨센서스. 그래도 이렇게 좀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정상적인 시가총액은 작아도.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달라요. 누적 수급 범위가. 얘네들은 뭐 예를 들어 작년 12월 달 기준에 12월 뭐 7일 올해만 올해부터 잡읍시다 그냥. HLB도 이렇게 하면 560만 주예요. 6,320만 주에 9% 6954 8%대 9% 정도 매집이 돼 있죠. HL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HLB 같은 경우는 그냥 외국인만 샀어. 올해 들어서. 근데 기껏 해봐야 180만 주야. 올해 들어서 180만 주 사고 180만 주 해봐야 1% 조금 넘어요. 근데 올해 주가 띄워놓은 거 얼마나 띄워놨냐고.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띄워놨었지. 4만 원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띄워놨어요? 12만 9천 원까지. 그래놓고 후들겨 까고. 그러니까 저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야, 그 이전에 작년에도 외국인이 사긴 했는데 실체가 누구냐. 그네들이 7% 샀다 했을 때 그 7% 샀을 때 전환 물량 쌓여있던 거 20%를 어디선가 때렸을 수도 있는 거죠. 거래대는 계속 터뜨려 놓고 했었잖아. 말도 안 되는 FDA 승인 된다고 된다고 해서 얘가 점상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프로그램 130만 주죠.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내일 변동성 나와서 돌리면 내일 들어가면 돼. 근데 저도 질려버린 거예요. 어제 들어가서 손실이 커서 어제 들어가신 분들께 죄송스럽고 그리고 요 손실은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리스크 관리는 해야 돼. 얘도 이제는. 얘는 뭐라 그랬어요? 대주주가 62% 62.89야. 그리고 외국인이 13.49고 그런 상태의 외국인 누적 수급이 올해도 좀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올해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뢰도를 일정 범위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대주주 10%에 기껏 얼마 찔끔 들어오고 주가를 200%씩만 이렇게 들어올린 그런 흐름이라면 주의를 해야죠. 올해 기준에서는 180만 주니까 얼마 안 되네. 2%? 근데 얘는 유통 물량이 서로 비교했을 때 제한적이죠. 그래서 어쨌든 HLB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에서 2% 정도 돌리면 뭐 3%도 상관없고 손절을 한다. 내가 명확히 손절하겠다. 그러시면 뭐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요. HLB는 그나마도 시가총액 8조 4천억이라도 되지.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뭐 전환 사채 발행한다. 그 규모도 얼마예요? 뭐 300억? 진짜 죄송합니다만 표현할게. 쓰레기들은 영원한 쓰레기인 거야 아주.
어? 이거 받아가는 쪽이 누굴까?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모르겠고 우리 조카가, 처조카가. 에이 진짜 330억 아니에요? 330억인 것 같은데. 시설 투자를 위해서. 아 대주주가 좀 멋지게 한번 해봐. 1%만 팔어 그냥. 블럭 쳐 블럭. 어? 블럭 딜 하면 되잖아. 장래 쏟아붓지 말고. 130만 주 팔면 얼마예요? 어? 100만 주면 600억이고 100만 주만 팔면 되잖아. 어? 블럭으로. 아 진짜 주의를 더 하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아예 5%가 아니라 좀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어제 전략가제의 기준은 이 수급 논리의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렸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되고 수급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이제 펀더멘탈은 빼놓고 수급이 그래도 이 앞전 고점을 넘기는 수급이 유지가 됐고 뭐 작년의 기준인 거죠. 요 바닥에서 산 거. 이 정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고 그리고 거래가 이제 어제 기준에 수반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번 주에 다시 감싸안고 돌리면 상관없어요. 어? 또 장난치는구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지금의 기준은 말 그대로 2% 저점 대비 2% 지금 1.4분이 안 되네요. 그죠? 그나마도 계속 물량은 나오고 있는 거고 급격하게 이제 좀 매수가 들어오고 2, 3% 이렇게 돌리면 그때 보시는 걸로 설정을 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좀 낫다. 그리고 이제 뭐 가급적이면 방안에서 이렇게 변동률이 비이성적으로 이제 큰 거 제한적으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좀 주의를 하는데 저희 우리가 데브시스터즈 상한가예요. 데브시스터즈 상한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식사들 하시나? 식사하시면 뭐 나중에 뭐 캡처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좀 그래서 주의를 하는 겁니다. 원체 이제 실적이 없잖아요. 뭐 성장성 끝내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알테오젠도 비슷한 수급 범위의 흐름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좀 더디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뭐 최근에 그 기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13% 매집돼 있는 가운데 21일 날 슈팅이 이제 한 번씩 오히려 저게 좀 낫다라는 거죠. 실패가 돼도 나머지 누적 수급 범위가 있고 이슈 범위가 실질적인 실적 이슈가 있고 기본적인 실적은 또 나와주고 아까처럼 뭐 적자고 뭐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나마도 컨센서스에 대한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얘도 좀 주의는 해야 돼요. 그래서 HD 현대 일렉 위주로 들어가고 좀 뭐 변동성 여기서 한번 튕겨질 것 같은데 그래도 참잖아. 대부도 검색기에 떠 있어도 1조 미만이고 오늘 첫 거래 터진 거라서 거래 없을 땐 4만 주야. 얼마 20억. 이거 어떻게 매매를 해 얘를? 오늘 그냥 막 지들끼리 뺑뺑이 돌리는데.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HLB는 전저점이 이탈되지 않더라도 계속 수급이 꼬여지면 일단 뭐 정리 기준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63,400원이 이탈되면 정리하는 걸로 아직은 뭐 유지돼 있는 상태로 그리고 이제 수급 계속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이렇게 끝나고 내일 기준에 또 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명확한 뭐 손절 범위나 이런 기준들을 잡아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내가 이런 데서 좀 놓쳐서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거꾸로 돌려서 슈팅이 나와서 엄청난 수익이 난다. 그런 케이스는 조금 드물어요. 왜냐하면 수급 뒷받침되지 않은데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 드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무너져 내릴 때는 그때는 메타방도 갖고 있었고 오히려 강력 매수를 드렸어요. 막 프로를 막 들어오고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막 무너져 내렸다가 그러니까 그 질문 주신 거 전환사채 그 발행 가격이 65,000원대 뭐 이렇게 돼서 그 영향도 있느냐 했을 때 크게 말씀드리면 전환사채 발행 자체가 이제 대형주 기준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이거 지금 실시간 방송 혹시 누구 듣고 계시면은 실시간 방송 이거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일단
유튜브로 오셔서 이제 뭐 그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형주의 전환사채는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충분히 해요. 저는 주로 극대형주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하면은 그 전환사채 발행이 성공됐을 때 자금이 유입됩니다라고 해석을 해드려요. 자금이 유입됐습니다라고. 응?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대부분이 이제 시설 투자를 위한, 그러니까 지금 수주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잘 받아서 시설 투자를 확장한다. 응? 그래서 사채 발행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잘 운영하겠다. 이거 뭐 실적 끝내주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소형주, 얘는 소형주는 아니지만은 소형주가 전환사채 발행하는 거는 대부분이 뭐 회사 운영자금 뭐 이런 걸로 쏙쏙 다 빨아먹어요. 아주 못된 짓거리 하는 거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소형주는.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하는 자체가 굉장히 못된 짓거리로 돈 빼먹는, 주가를 조작해서 빼먹지 않아요. 대부분이 내부 자금 빼먹는 거지. 사채 발행해서 그 자금 빼먹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가를 만지는 애들은 제일 시다바리 애들. 김성태, 쌍방울. 거기도 이제 뭐 롤링 작업하다가 LG그룹 3세 구본윤이한테 같이 진행하면서 돈 받아서 그 당시 한 100억 정도, 그 당시라고 하면은 2000년 중반, 2007년 그 정도부터 해서 자금 받아서 이제 롤링 작업하다가 얼결에 광림 특장차, 광림 인수하고 얼결에 이제 빼먹은 거죠, 거의. 그래 나서 그 자금 다 땡겨가지고 이제 쌍방울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소형사들은 뭐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HLB의 기준에 그러면 전환사채 발행이 악재냐, 뭐 결과적으로 이제 주가 밀렸으니까 악재인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행사 가격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거냐?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현재. 근데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120만 주, 130만 주 때려버리니까 밀린 거지. 수급 눌린 거죠. 만약에 오늘 슈팅을 위로 줬어. 그러면 와, 이거 시설 투자하는 거고 300억 들어오면은 야 그만큼 회사가 좋아지니까 300억 땡겨다가 시설 투자하는 거 아니야. 야, 이 끝내줘. 주가는 결과론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해석. 응? 그러니까 악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지금 뭐 악재로 인식이 잡히는데 내일 또 급반등이 나오면은 호재네. 이렇게 되죠. 근데 결론은 HLB의 전환사채는 진짜 쓰레기 짓거리를 하는 거지. 지금 발행된 전환사채 행사한 것만 제가 생각할 땐 1억 주 중에서 한 50% 이상은 돼요. 나머지는 이제 뭐 삼자 배정이든 뭐 이런 걸 거고. 이해되시죠? 계속 발행해서 계속 그걸 빼먹는 거야. 상장 이후에 계속 발행해서 계속 96년에 상장한 이후에 실적 하나도 없잖아. 운영자금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유증 전환사채 발행해서 그걸로 쪽쪽 다 빨아먹은 거야 지금. 그걸로 다 빨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호재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악재입니다. 앞전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앞전의 기준에서도 뭐 600억, 700억 소지섭 없이 참여했다는 게 뭐 연예인 소지섭 없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흥분해서 야, 이게 진짜라서 이제 뭐 바보들 아닌 이상 6, 700억 뭐 게시판 가면 그런 얘기 많죠. 6, 700억을 갖다 박아놨는데 그거 100% 승인되니까 그들도 뭐 돈 넣었을 거 아니냐. 어차피 1년 묶어두는 돈이야. 행사 가격 낮아지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지급 보증을 하죠. 하여간에 뭐 결론은 전저점 이탈되면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개별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뭐 이 상태에서 회사 차원에서도 뭐 주가를 깨고 내려가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방어해서 뭐 만들어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몰라. 몰라요. 지금 기준에서는 저는 전략을 밀리면 손절 범위로 잡아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편입해서 대처합니다는 아니고 수급이 한 30만 주 정도, 그러니까 100만 주 미만으로 돌려줘. 막 그 프로그램이 매수를 들어와. 그러면 따라 붙을까? 그거 아니면 있는 물량만 유지합니다.
그거 아니면 있는 물량만 유지해서 대처를 하고 한 템포 쉰 다음에 뭐 거래가 터지고 양봉으로 돌려진다든가,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은 안 들어오는데 뭐 알아서 자기가 뭐 다른 쪽에서 프로그램 이외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래 없이 돌리면 안 돼. 5분봉으로 마지막으로 요 5분봉으로 하나만 더 그럼 잘라 드릴 테니까, 저점에서 이제 2% 3% 변동이 크니까 이제 뭐 3%까지도, 거기까지 요런 뭐 기준에 3%면 얼마가 되죠? 계산을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3, 8 그러면은 5, 4, 5, 5 그러니까 대략 65,500원 정도가 3%라고 대략적으로 잡고, 그 정도까지 이제 돌리는 범위, 그 힘이 나오면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힘이 나오면 그러면은 그 힘을 보고 이거 세게 돌리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가격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손절을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전저점 이탈되면 손절하는 데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거래가 없이 질질질질 돌려도 그래도 따라붙을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의 기준은 이제 프로그램의 원체 매도가 1% 수준이라서 거래가 없어도 뭐 여기서 따라붙는다, 그거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 그리고 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이죠. 뭐가? 지금 떨어져 내려온 음봉, 저 음봉의 기준에 어떤 기준이 잡혀요? 저 음봉의 기준에? 저 음봉의 기준에 삼선 전환도로 기준 잡아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묶어서 놓고 보는 거니까 삼선 전환도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절반 정도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저 가격이. 그래서 거래량은 무조건 치수 15만 주에서 20만 주 터져야 되고, 이평선의 기울기는 벌써 기울어졌기 때문에 매수 신호로 잡힙니다. 저 이평선의 기울기에 매수 신호로 잡힐 경우에 첫 번째 무조건적으로, 얘 지금 펀더멘탈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전환사채 발행이 호재냐 약재냐 그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뭐 보여지는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프로그램 매도가 얼마? 1%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더 나오면은 반등 나와도 그건 죽었다고 보는 거고. 거래가 없죠. 거래가 터져야 돼. 무조건 15만 주, 20만 주 넘기면서 여기를 넘겨. 그러면 저도 심사숙고해서 프로그램 안 들어오더라도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려면 또 개인 선호 창구도 매도가 확장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너져 내릴 때 아마도 프로그램이 한 최소 50만 주 정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우리가 한 50만 주 때 보고 있었는데 100만 주까지 쏟아진 거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제 뭐 공시 나오고 쏟아졌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나 보지. 알고 보니까 호재다? 그럼 대사해야지. 안 사잖아. 그럼 얘네가 안 사더라도, 보여지는 흐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사서 거래를 터뜨리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걸 하나의 음봉으로 봤을 때 절반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의 음봉으로 봤을 때 절반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의 음봉으로 다시 잘라볼까요? 이렇게. 이게 하나의 음봉이잖아. 그러면 요 하나의 음봉의 절반을 돌릴 때 얘가 터트린 이 거래만큼을 실어주면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거래를 못 싣고 돌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지. 여기 매물벽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매물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응? 이런 거는. 대형주는 의미가 없어요. 대형주는 무슨 의미가 있어? 신고가 나올 때 그 매물이 있어서 못 가. 그런 거 없어. 대형주는 그냥 메이저들의 수급 논리에 따라서.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물량,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라고 해석을 해드렸어요. 여기 거래가 여기까지 실려있죠. 여기까지 이게 하나의 음봉이라고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물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7만 원 넘기기가 이제 빡세다는 거예요. 7만 원 넘기려면 어떻게 돼? 넘길 수 있어 없어? 넘길 수 있지. 어떻게? 거래가 내일도 5분봉에서 무조건 15만 주, 20만 주 터지거나, 거래가 터지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쪽에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사거나, 오늘의 이 수급 강도, 어제의 수급 강도처럼, 그러면 기준을 잡아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분봉하고 5분봉하고 둘 다 드릴 테니까, 뭐 영상 보시면은 약간 뭔 소리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결론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목에서, 그 여러 종목에서 처음부터 손절을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밑에서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24만 원대에 사신 분들도 이번에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손절을 운운하지 않죠. 밀려 내려와도 과하네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뭐 20만 원 수준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과매도 권역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잖아.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아시겠죠? 그래서 좀 버겁지만 하이닉스 뭐 35만 원 간다고 보도자료 나오네요. 윤정부가 먼저 얘기했잖아. 4월 말에. 그랬더니 손가락질하고 또 아니 정신 나간 윤정부가 30만 원 간대요. 근데 지금은 35만 원 간대네. 증권사 보고서에서. 자, 하여간에 이렇게 돼서 지금 3% 돌렸어요. 6만 5천 원, 6만 5,500원 편입하실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편입하실 수 있는데 내가 손절을 명확히 지킬 수 있다. 3% 대밀리면 정리할 수 있는. 그러면 들어가실 수 있고 방안의 전체 기준에서는 매수 사인을 안 드린다.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거래가 터져서 돌리든 아니면 프로그램이 개선되다. 쫄보라서 그래요. 원래 분명히 교육할 때에는 저점 대비 2% 돌릴 때에는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거래도 필요 없고 일단 돌리면 들어갈 수 있다. 저점 깨지면 대신에 손절은 명확히 하자. 네? 됐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마무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지금 유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저점 이탈되면 손절하겠습니다로 명확하게 이제 다시 보냈으니까 어제 기준에서 손절 범위 잡아드린 69,850원 이탈됐을 때 뭐 정리하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공식적인 오늘의 기준에서의 손절 범위는 새롭게 잡아드린 거니까. 자, 이 영상 전체 공개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전화번호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 참여하시고 HLB의 손실 범위는 뭐 어떻게든 하이닉스 비중 우리가 35%니까 HLB는 5%고 그러면 계좌 손실은 크게 형성이 돼 있다 할지라도 0.7% 1% 미만이고 그렇죠? HLB 때문에 나온 계좌 손실은 1% 미만 5%에 10%니까 0.5인데 매도세하고 뭐 전부 감안했을 때 하이닉스는 어제 이제 저점에서 21만 9천 원, 22만 원부터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고물량만 뭐 기준 오늘 하루의 변동률이니까 그거만 따져도 35% 비중에서 뭐 20%만 채웠다고 해도 HLB 손실폭은 다 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의 주력주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변동성 종목 HLB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쪽은 전혀. 그래서 비중 조절만 향후에도 좀 잘 잡아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때는 어떻게 해요? 보통 때는 여기서 매수하시고 아까 문자 나간 가격에 일자 편입하시고 그리고 나서 손절합니다. 그거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그렇게 했죠. 사실 얘는 그나마도 뭐 프로그램 쪽 보여지는 쪽 0.2%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나마도. 근데 얘도 교보에서 때려 팔고 있어요. 프로그램은 매수인데 교보가 때려 팔고 있어. 근데 특정 창구의 매도는 그 물량이 이제 일정 범위 소진되고 나면 그러면 바닥안 쪽,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됐든 뭐 바닥안 쪽이 움직임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손바뀜으로라도 볼 수 있는 거고. 하여간에 마무리해서 올립니다. 자, 하이닉스 이제 오늘 2차, 3차 매수된 23만 5천 원이 뚫렸어요. 뚫렸고 한미반도체도 이제 다시 18만 2천 원, 2,200원 뚫으러 가야죠. 그리고 이수도 뭐 엔비디아 쪽, 애플 쪽 다 영향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수베타시스도 다시 프로그램 20만 주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6,300만 주짜리예요. 0.3% 이상 들어오고 눌림목인데 다시 뚫을 수 있는 위치로. BH도 오늘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거래량이 좀 제한적이어서 그렇지. LG노텍도. 영상 하여간에 길어졌는데 올리겠습니다.